오늘은 독해 공부법 전반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독해 공부하실 때 좋은 사이트 먼저 추천드릴게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 가시면 정치, 시사, 금융, 경제 등 다양한 주제로 양질의 기사를 읽으실 수 있고 로그인 하시면 한두 개 정도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의 메인에 있는 트럼프 관세에 대한 글을 독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보시면 이 글이 길기 때문에 오늘 독해는 글을 전부 다 할 순 없고 제가 정리한 노션 자료 일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전체 독해 자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그 영어 관련 자료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가서 전체 자료 보기 구매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독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해할 때 가장 안 좋은 습관은 글 읽으면서 중간중간 계속 사전을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어 글 읽을 때 모르는 단어 나온다고 국어사전 찾으면서 읽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영어 읽을 때도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글 맥락상 이런 의미겠구나 이렇게 유추하고 내가 스스로 사고하면서 읽어야 독해 실력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글을 쓴 사람이 어떤 논리로 글을 썼고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글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고 계속 단어 하나하나 사전을 찾고 문장 복사해서 번역기 돌려보고 해석이 안 된다고 글을 읽었다 멈췄다 하면 점점 독해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글을 읽으실 때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유추하고 생각하면서 기사를 전체적으로 1회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1회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1회독 하시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쭉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에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모르는 단어나 해석이 안 되는 구문들 한 번씩 쭉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내가 이 단어를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해석이 되실 거거든요. 영어를 읽을 때 모든 단어를 다 알아야 해석이 되겠지. 아니면 내가 모든 구문을 다 알아야 완벽하게 해석이 되겠지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우리가 한국어 뭐 어려운 사설 읽을 때도 모르는 단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쓴 문장이 와닿지 않는 문장들이 있어도 그거를 막 분석하려거나 하나하나 국어사전 펴면서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그렇게 읽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쭉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 해석 안 되는 구문을 표시하면서 먼저 1회독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1회독 하시고 나서 2회독 할 때는 단락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같은 경우도 한국 신문의 사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설도 어느 정도 글의 맥락과 논리가 있잖아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이 어느 정도 길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단락별로 요점이 있고 첫 번째 단락 요점, 두 번째 단락 요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시다 보면 글의 전체적인 논리 구조가 보입니다. 이 기사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인데 단락별로 요약을 해두었거든요. 어느 정도 모든 문장이 다 해석이 되지 않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서민들이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행정부는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책 위반자들은 이런 현실에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성공적인 사업 배경이 있는 사업가들이 정치를 하는 것을 반대하진 않지만 국민의 일상을 충분히 이해하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라는 게 이 글의 요지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한 문장 한 문장 번역하듯이 내가 다 파악한 게 아니더라도 요지는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지를 파악하면서 이 글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3회독 하실 때는 영영사전을 꼭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브리테니카 딕셔너리를 항상 활용을 하고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표시해뒀던 몰랐던 단어들 있잖아요. 그러면 뭐 misrepresent 이 단어를 난 몰랐다. 그러면 쭉 표시해놓은 단어를 보면서 영영사전에 하나씩 검색을 해봅니다. 그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동사이고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타동사이구나. 그럼 요거의 뜻은 to describe someone or something in a false way, especially in order to deceive someone. 아니면 to give someone a false idea about something or someone. 보면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람을 잘못된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잘못된 방식으로 묘사를 한다. 그 목적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뜻은 잘못된 아이디어를 전달을 한다. 누군가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misrepresent는 이런 뜻이 있구나라는 걸 한국어로 해석하지 마시고 이거를 영영사전에 이렇게 쓰이는구나라고 인지를 하시고 예문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The company is accused of
misrepresenting its earnings. 그러면 회사가 매출이나 순이익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고 이로 인해서 고소를 당한 거죠. 고발을 당했다는 뜻이고요. 다음 문장은 he misrepresented himself as a wri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영사전 읽으면 좋은 점이 우리가 아직 misrepresent라는 동사에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쉬운 단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he claimed to be a writer, but he wasn't one 이라고 했죠. 이 사람이 자기가 작가가 아닌데 작가라고 속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네이버 사전에 검색을 하시면 정보를 잘못 불완전하게 전하다, 표현하다 이렇게 한국어 뜻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misrepresent, 잘못 전하다, misrepresent, 잘못 표현하다 이렇게 외우시고 이 문장을 해석하려고 하면 난 misrepresent가 잘못 전하다, 잘못 표현하다로 알고 있는데 he misrepresented himself as a writer. 그는 잘못 전했다, 잘못 표현했다. 그 스스로를 작가로 이렇게 해석하시지 마시고 그냥 he claimed to be a writer but he wasn't one. 그 사람은 자기가 작가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니야 라는 뜻이겠죠? 결국에는 작가가 아닌데 작가라고 속였어. 이렇게 속였어라고 좀 한국말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misrepresent 뭐뭐뭐 이렇게 영어 한국어 이렇게 절대 외우지 마시고 단어를 하나하나 영영사전을 보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the movie deliberately misrepresent the fact, truth about her life. 여기도 이 부사랑 자주 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고의로 뭐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이 부사 자체가 고의로 의도적으로 뭘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동사랑 많이 쓰일 확률이 높은 게 얘도 잘못된 생각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그리고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거짓된 방식으로 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의로 의도적으로 라는 부사랑 많이 쓰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단어를 공부를 하시면 이 단어가 나중에 훨씬 기억에 잘 남거든요. 이렇게 아까 표시했던 모든 단어를 쭉 영영사전을 보면서 하나씩 공부를 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회독, 2회독, 3회독 영영사전으로 쭉 찾아보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총 3시간 정도 소요가 될 거고요. 그럼 지문 한 개로 3시간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 공부를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영영사전 뜻 찾아보고 예문 읽어보고 하면은 단어가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그러면 단어 공부를 하고 나면 단어 뜻이 파악이 됐을 거기 때문에 그때 지문을 전체적으로 다시 읽으면서 4회독을 해줍니다. 그럼 이때 내가 모르는 단어가 공부가 됐으니까 해석이 안 됐던 문장들이 더 잘 와닿거든요. 그리고 오해독 하실 때는 관사를 표시해주면서 읽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더가 붙어 있고 여기도 더 붙어 있고 여긴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한 문장에만 보셔도 어랑 더가 되게 많이 쓰인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영어에선 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사가 매우 중요하고 영영사전에서 어의 뜻을 찾아보시면 어의 용법이 되게 많아요. 이거를 보시면서 익혀주셔야 되거든요. 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붙고 더는 지칭하는 명사 앞에 붙고 이런 식으로 외우시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영사전을 보면서 더가 쓰이는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영어에서 어랑 더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어에는 관사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영어 배울 때 관사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될 확률이 높고요. 여기서는 왜 어가 쓰이고 여기서는 왜 더가 쓰이는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표시하면서 읽다 보면 여기서는 더를 왜 썼구나, 여기서는 왜 어라고 했구나 이렇게 관사 쓰임이 조금씩 익숙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오해독 하실 때는 관사를 하나씩 표시하면서 민감하게 독해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5회도까지 다 하시고 나면 시간이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가 소요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문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단어를 공부하고 여러 번 읽어본 후에도 모르는 구문이나 문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영영사전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거나 왜냐면 그 단어가 숙지가 안 돼서 해석이 안 됐을 확률이 좀 크거든요. 영영사전 다시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해도 정 모르겠다 그러면 챗 GPT한테 이 문장 해석해줘. 왜 이 문장이 이렇게 쓰였는지 알려줘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를 1회독 할 때부터 이렇게 해버리면 내 기억에 남지도 않고 나중에 그 구문이 나오면 또 똑같이 모릅니다. 그래서 5회독 정도 하신 후에 챗 GPT한테 문의를 해서 해소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제가 해당 지문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들을 좀 볼 텐데요. 일단 구문 정리를 쭉 해뒀습니다. 5회독을 하신 후에 이 자료를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이 뜻에 대해서 다 찾아보셨을 테니까 이렇게 한국어 해석으로 한 번 더 보시면 기억에 더 남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핵심 구문 정리를 쭉 해놨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절대 뒤에서부터 끌어오지 않고 앞에서부터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끊어읽기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해석을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economic hardship 나오고 that high tariffs will cause가 나오면 무조건 여기다 이렇게 가로를 치고 화살표를 해서 이 that은 이 hardship을 꾸며주는 거구나 하고 뒤에서부터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부유층 보좌들은 모두 하찮게 여기고 왜곡하고 있다. 실제 경제적 고통을 높은 관세가 초래하게 될. 이렇게만 해석을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보좌들은 높은 관세가 초래할 실제 경제적 고통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한 문장을 만드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석이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굳이 번역하실 게 아닌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문장 같은 경우도 그냥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많은 수입업자와 소매업자들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가격 인상을 만약 관세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근데 이것도 if가 나왔으니까 if부터 해석을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앞에서부터 쭉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지문의 전체 문장을 다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는 방식으로 끊어읽기랑 해석을 달아두었거든요. 도치구문이나 부정어구 같은 경우는 해석이 매끄럽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게 non이 왔으니까 부정이겠죠. 그래서 이렇다고 해서 이런 뜻은 아니다. 즉 성공한 사업가들이 정부 관료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근데 이렇게 도치구문이나 부정어구는 한국어에 없는 구문이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쭉 해석하면 의미가 안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문장들은 따로 해석을 붙여두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공한 사업가들이 정부 관료로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치나 부정어 구문 유난히 해석이 안 되시는 문장이 있으시다면 해석 붙여놓은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신디케이트에서 트럼프 관세에 대한 기사로 전체적으로 독해를 5회독 하면서 단어 공부하고 구문 파악하고 단락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자세히 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자료 구매하셔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혼자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다 혼자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 요약해드리자면 글을 중간중간에 뭐 사전을 찾거나 해석 안 되는 문장 긁어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보려고 자꾸 멈추면서 읽지 마시고 흐름을 쭉 파악하시고 이 기사가 나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뭐구나 단락별로 생각도 해보시고 사전을 펴놓고 읽는 것보다 논리 구조를 파악했을 때 독해 실력이 더 빨리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나의 기사에 대해서 최소 5회독 해주시고 이 자료로 내가 요약해서 글도 써보고 아니면 원래 써있는 문장을 내가 아는 영어 단어 수준으로 패러프레이징도 해보시고 단어 공부도 해보시고 구문 공부, 관사 공부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하나의 기사로 정말 5-6시간 공부할 수 있고 하나의 기사를 제대로 공부했을 때 영어 실력이 더 빨리 향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독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